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갈 종목은 실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오후장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내일 슈퍼데이, 빅데이를 앞두고 내일도 괜찮을지 저희 한번 시장보다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이렇게 30분 추가 편성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또 인기가 되게 부담스럽네. 지금 장이 안 좋아서 다들 또 예. 그렇죠? 제도권에 대해서 또 엄청난 지금 아니, 뉴스 하나 읽기가 무섭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보셨어요? 뉴스 댓글 읽기가 무섭더라고요. 그 보셨어요? 공매도를 정상화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들은 시장을 안 보시나요? 뭐 ETF 투자도 안 하십니까?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금융위원회가 가급적이면 올해 상반기에 공매도를 정상화한다고 해요. 지난 저희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 2020년 3월 달에 공매도를 금지시켰죠. 그런데 선진국 중에서 이 공매도를 금지시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면서 MSCI 편입을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제도를 완화해야 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한 것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또 금지 기간이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재개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그 논리에 이제 공감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정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너무 가파르게 오를 때 이성적으로 제한을 해주고 기업 가치를 찾아가게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회조차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장기 투자가 적용되는 종목 자체가 5개도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상승한 종목이 5개도 안 돼요. 강남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오른 게 2개인가 3개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그 기업 가치를 제대로 찾아가려고 가파르기를 줄이려고 공매도를 한다는 그 논리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저기가 안 오는 거죠, 더 이상. 왜 그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야당 후보든 여당 후보든 보니까 이제 5, 6개월 안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야당 후보든 여당 후보든 지금 다 공이 같이 이쪽에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언론에 발표한 거. 예. 공매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약간 시장 친화적인 얘기들을 다 하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누가 되던 간에 네. 이 부분은 또 바뀔 수도 있다. 네. 조심스럽게. 좀 투자자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바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심스럽게 뭐 신 소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쨌거나 네, 올해 상반기에는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금융위 관계자가 어제 한 세미나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까지 살펴보면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갈 종목은 간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뭘 꼽았냐면 오토엔을 봤습니다. 자, 오토엔 여러분 저희 오토엔 주식시장 상장하고 거래소에서 상장식 하자마자 충무로로 달려오신 우리 대표님과 인터뷰를 저희 증권광장이 최초로 단독으로 한 이후에 하루 정도 조정을 받고 계속 시장 대비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오늘 아침에 좀 조정이 나오는 듯 하더니 다시 그야말로 계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폭락장과 약세장을 이기고 있는 오토엔. 앞으로 시장을 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아, 최찬욱 대표님이 출연하셨었어요? 그럼요. 무조건 저희 방송 나오십니다. 되게 젊으시네요. 예, 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최찬욱 대표님이니까 아는 것 같죠? 몰라요. 네. 여기 사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예. 아, 이게 이렇게 근데 이게 신규주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은 약간 공모주 투자를 신규주... 집중해야 되나? 공모주 ETF 투자할까? 공모주는 많이 못 받아요. 이것도 경쟁률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가려져서 그렇지. 얘도 수천 대 1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오토엔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더 갈까요? 말까요? OX로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5로 일단 왜냐면 시세가 좋으니까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 가능해요? 차트가 그렇죠. 뭐 좁히면 되죠. 네. 하나, 월봉, 둘, 셋, 주봉을 넷, 못 다섯 개. 보니까 예. 좁히면 되죠. 분봉으로 30분봉으로 보시면 돼요. 30분봉으로 보시면 되고 뭐 5분봉, 1분봉은 너무 단타하시는 거니까 30분봉으로 보면은 흐름이 보이잖아요.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도 조정이 나오지만 아직도 시세가 끝나진 않았다. 그렇죠?
지금 조정할 때는 거의 거래량이 다 죽은 상태잖아요. 지금 30분봉 보면은 아침에 급등할 때 거래량 있었고 이러다가 또 거래량 들어오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죠.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신규주는 너무 들쭉날쭉해서 지금 여기 이게 이렇게 갈 줄 몰랐는데 이게 그 공임나라라고 그거 아세요? 공임나라? 요즘에 하도 그 뭐 타이어 그 회사에서 막 그 몇 번 일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고객이 안 보는 데서 몰래 그거 조작 타이어 터트린 다음에 쇠 구부린 다음에 아시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이거 못 믿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토엔에서 현대자동차 사내벤처예요. 현대자동차 그룹 사내벤처. 근데 모빌리티 생활 플랫폼 전문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약간 좀 사이드적인 걸 해서 우리가 이게 좀 중심이 아닌데 했는데 이게 가버리네요.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현대기아차 보호 필름 그리고 거기 뭐 컵홀더 막 이런 거를 이제 다 이 플랫폼 안에서 다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오토엔 깔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애프터마켓 제품부터 비포마켓, 애프터마켓은 그 반도체 거기서도 똑같이 했죠. 우리 실리콘 카바이드링 할 때도 그런 것처럼 해서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사이드잖아요. 이거 사실은 카오디오나 뭐 에어컨, 컵홀더 이런 쪽인데 우리는 계속 무슨 전기차, 무슨 배터리나 엔진만 생각했는데 네. 이런 쪽이 그쵸?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예. 그쵸? 마카롱도 놔야 되고요. 그림 보면은 예. 커피도 안 쏟아지게 놔야 되고 컵홀더 이런 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업체인데 음. 굉장히 좋나 봐요. 소장님 만약에 목표가를 설정하신다면 얼마까지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어렵죠. 그냥 그러니까 이 30분 밸류에이션을 봐야 돼요. 사실. 밸류에이션을 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그냥 30분봉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30분봉에서 그냥 저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10시에 10시 전에 나왔던 이 봉 있잖아요. 25%짜리 봉. 여기가 만약 절반 이상이 훼손되면 손절할 것 같아요. 여기가 절반 이상이 손절이 안 되고 이 절반 이상이 훼손이 안 되고 여기서 반등이 다시 나오면 25,000원까지 가볼 것 같아요. 좋습니다. 25,000원. 그러니까 오늘 장대 양봉 나온 30분 봉의 절반 이상을 훼손하면은 일단 오늘의 추세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를 훼손시키는 정도로 지금 빠지면 안 돼요. 예,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저희 첫 번째 종목 오토엔이었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셔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의 그 핑크색 상의는 협찬인지 직접 사신 건지 행커치프는 휴지인지 실제로 행커치프인지 네. 개인 소장이십니다, 여러분. 네, 이런 뭐 일반 출연자한테 협찬을 해주진 않아요. 아닙니다. 네, 앵커님 정도 돼 협찬해주고요. 예. 자, 개인 다 소장입니다, 개인 여러분. 소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가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정말 급부상했었는데 해가 빠르게 지는 것인지, 자, 네이버는 어떻게 보시는지. 과대 낙폭입니까? 너무 많이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빠질만 하다고 보십니까? 과대 낙폭인지 여쭤봤습니다. 저는 과대 아니다. 낙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떨어지나요? 그렇죠. 이미 사실은 10개월선 붕괴될 때부터 얘기 드렸고 그때 얘기 드렸을 때 뭐 차트만 보면 다냐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는 회사면 차트를 어떻게 조그만 세력들이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작년에 계속 내년부터 최소 2년 아니면 길게는 3년은 힘들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카카오 네이버 다 얘기 드렸잖아요. 카카오 네이버가 3년 이상 연봉에서 상승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미 작년까지 3년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작년에 얘기했을 때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미 그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종목이라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제가 에코마케팅을 너무 사랑하는 종목이었는데 아무리 사랑을 해도 20개월 선에서 붕괴되는 그 시점에 만약 잘라내지 않으면 그 연민을 갖고 잘라내지 않으면 그 뒤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뒤의 흐름을.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헨리 스미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랑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이거 임상 성공할까봐.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20개월 선이 붕괴되는 순간에 그때 잘라내지 않으면 그 뒤의 흐름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개월 선이 붕괴되는 순간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를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이 순간에 잘라내지 않으면 그 후에 그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장기 투자도 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여기서 목표 주가 60만 원이건 70만 원이건 다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 네이버, 야, 카카오는 많이 빠져도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그 해외 사업 부분도 좋고, 저희 또 네이버 쇼핑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랬는데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지금 더 힘든 구간이라서 굉장히 지금 속이 탑니다. 자, 네이버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팔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지금 사실 반등이 나올 때 파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거는 저는 제 그 저기는 확실해요. 제 의견은 네이버에서 손실 난 거를 네이버로 만회하려는 생각은 하지 3년 말아라. 내에 굉장히 어렵다. 3년 동안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좋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거를 장기적인 목표 주가를 보고 여기서 물량을 더 투입해가지고 단가 낮추기로 해서 여기서 벗어나려는 생각은 하지 시간이 말아라. 정말 자기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자, 예. PER 보시는 분들. 자, PER이 작년에 50배 받았는데 지금 3배입니다. 3배예요. 네이버 3배예요. 자, 효성 TNC 어떻게 됐나 볼까요? 효성 TNC 작년에 PER이 7배 정도였는데 지금 2배입니다. 네. 이거 보면 엄청 싼 거 같나요? 비싼 거 같나요? 그걸 보고 PER을 보고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신 분은 지금 초강력 베팅을 하셔야 돼요. 효성TNC나 네이버처럼 기술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근데 그게 아니라 인기의 정점이 지나서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PER이 낮아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 성장주의 PER이 낮아졌다는 거는 성장주는 계속 PER이 높아져야 정상이거든요. 예. 시장에서 열광을 하니까요. 그 열광하는 순간이 피버 순간이 지났다고. 좋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그 네, 얘기 오락 잘 얘기 알겠습니다. 드리면서 피버 그 열기가 지났다. 아, 정말 생각을 정말 해봐야 쓰리네요.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 네이버가 한때는 국민 주식이었는데 지금 카카오보다 오늘 일단 뭐 하루지만 더 떨어지고 최저가를 기록하다니요.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주식인데 당분간은 오를 가능성 없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빅딜 뉴스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이 유력시 되고 있죠. 하지만 국내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이 넘어야 할 사안은 많습니다. 이웃 국가들의 승인도 남아 있는데 이 빅딜로 대한항공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양사 모두 오늘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자, 이 빅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의 의견은? 네, 의견 제가 말하는 건가요? 네. M&A가 아닙니다. 호재가 아닙니까, 소장님? M&A가 오히려 일단 적이죠. 굉장히 부담이죠. 그 막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재물을 다 대한항공이 떠나야 그쵸, 하니까요.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일단 부담이. 근데 대한항공이 애매해요. 지금 포지션이. 전 차라리 코로나 팬데믹 때 대한항공이 망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지금 와서는. 근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피해주일 줄 알았더니만 수혜주가 지금 돼버려가지고 애매해져 버렸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서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가 13,000명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는 4배가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택트의 끝에 있는 것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조정이 아니라 그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갔어요. 예를 들어 그 집안에서 사이클 타면서 구독해서 사이클 선생님이랑 그 공부하는 거 있죠. 사이클 그 배우는 거 펠로톤 인터랙티브 제자리로 돌아갔고요. 도큐사인이라고 전자 서명하는 업체 있죠. 비대면 사이가 돼서 서명을 다 전자로 하고 문서를 전자문서로 하는 그 도큐사인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해도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최고 수혜를 받았던 애들은 정점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 실적을 아무리 좋게 찍어서 EPS분의 주가가 PER이잖아요.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데도 빠지고 EPS가 치솟아가지고 PER이 엄청나게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PER이 낮아졌다는 게 무기가 되지가 않고 오히려 인기의 정점이 지났다는 걸로 PER이 절대 저 PER이 무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도 약간 그 언저리에 속해버렸거든요. 차라리 코로나 팬데믹 때 피해를 봤으면 여행 면세점 업체처럼 그냥 뭐 몇 년이 걸려도 그러니까 아주 초장기적으로 가볼 수가 있는데 여행 면세점은 이쪽 끝에 있는 컨택트 끝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대한항공은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피해를 볼 줄 알았더니만 항공화물로 엄청 수혜주가 돼버렸어요. 실적이 좋았죠,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 저기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이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에서 원 부자재를 가지고 옷을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룰루레몬이라던가 나이키라던가 갭이라던가 이런 데서 미국으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져가는데 백길이 막히니까 걔네가 비행기 삭을 대주고 항공화물로 옮겼단 말이에요. 옷은 가벼우니까 실을 수가 있거든요. 네. 글로 다 옮겨버리니까 비행기 항공화물 운임지수가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 대한항공이 코로나 팬데믹 때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수혜주가 돼버린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럼 이게 위드 코로나 갔을 때는 어떻게 돼버릴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이게 만약에 대한항공의 지금 피버 순간이 이때 다 발현이 돼버린 것이라면 위드 코로나로 가서 여객이 늘더라도 이때 화물 운임 지수로 예. 갔던 이 피크보다 여객 운임 지수가 그만큼 못 따라가 버리면 그 좋습니다. 공백기가 발생되면 오히려 하락을 하는 네.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애매한 상황이라 투자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항공주는 저희가 다음에 시간을 내서 또 들어보시죠.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